네, 안녕하세요. 우리 직판 고객 여러분, 꽤 오랜만에 제가 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이렇게 고객님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요즘 펀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동반성장 펀드, 이거는 또 다른 제가 운영하는 펀드인 코리아 펀드랑 또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또 운용이 또 다르게 되고,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조금 차별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비록 좀 펀드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 이 전략적 차별점이 있는 이 동반성장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보고서 읽기라는 주제로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 동반성장 펀드는 이제 이따가 오늘 이 운용보고서에 대한 설명 부분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Q&A까지 경청해 주셔서 오늘 동반성장 펀드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 동반성장 펀드 운용보고서 읽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반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다른 우리 코리아 펀드와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펀드가 한 2분기죠. 2분기 기간 동안 펀드가 23.6%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 10% 초반대를 밖에는 오르지 않아서 사실 코스피 시장 대비로는 10.3%포인트가 더 높은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은 좀 부진했었죠. 1월에 이후에 이제 2월, 3월을 가면서 굉장히 부진했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유력한 당선 후보가 또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면서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로운 희망, 정권 교체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는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반영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또 한국 주식을 또 많이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월, 5월, 6월은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동반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배당이죠. 배당금을 이제 얼마만큼 확대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요즘 최근 들어서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여러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한 것을 소각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 합쳐서 기업이 이제 주주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되돌려주는 거라 해서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미국 증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특히 애플이 대표적이죠. 배당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배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자사주라고 하죠. 시장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소각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빈번하게 하고 금액도 더 훨씬 큰 금액을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미국의 그 상장 기업들은 오히려 그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빌린 돈으로다가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그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 조금 좀
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 해당 회사가 펀더멘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뭐 팔고자 하면서 이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어떤 국면에서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이제 팔고 있을 때는 뚜렷한 그 매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이제 그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또 한국 국내 주식을 사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은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은 이제 10년째 계속해서 상승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버리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가 실종되는 이런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기업이 이제 펀더멘털이 좋고 뭐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한 경우라면은 재무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제 주식의 매수 주체가 되어 줌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또 방어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주주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센티브가 또 생기는 게 첫 번째 또 좋은 효과고, 또 두 번째 효과는 일반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은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은 뭐가 따라오나요? 세금이라는 부분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내게 되고, 특히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많은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듯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은 또 그에 따라서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주가가 올랐다 해서 그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주주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가 확실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주식수는, 유통 주식수는 계속 줄어들고 총 발행 주식수 역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총 단기 순이익을 발행된 그 총 주식수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EPS라고 하는데 earnings per share, 국내 한국말로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당연히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더 세금 측면에서도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생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또 주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시장이 정상화만 되면 주가 지수가 5천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정상화 부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소액주주의 권익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서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이제 균형 잡힌 이런 정책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첫 번째로 그 대상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이슈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비례적인 책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을 하면 된다, 뭐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밸류에이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어떤 그런 소액주주를 약간 등한시하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조금 무시하는 이런 경영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서 모든 주주들을 조금 더 대우해주는 그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으로의 어떤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특히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또 측면도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 우리가 보통 이제 PBR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이제 자산 가치, 뭐 건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유형 자산이라든지 보유 현금이라든지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부채를 이제 제외하면은 이걸 이제 기업의 이제 총 이제 순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순자산을 이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PBR이라고 Price to Book Ratio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적어도 회사의 시가총액이 적어도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자산 가치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게 이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재산만 가지고 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뭔가 그 재산을 순자산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들여서 영업 활동을 하고 거기서 매출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게 되면은 순자산은 아무리 그렇게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손실을 내지 않는 한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순자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PBR이 1배는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PBR은 1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에 대한 영업 가치는 거의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냥 그 자산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 정도의 수준의 지금 가치만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은 이제 일부 기업들, 특히 이제 지주 회사라든지 뭐 금융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순자산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평가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지 향후 이제 PBR을 1배 미만에 대한 또 안 되는 이런 회사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강력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PBR이 뭐 절반이 순자산 가치의 뭐 절반도 안 되는 뭐 증권회사들이라든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주회사들 산업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PBR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회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또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 동반성장 펀드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펀드의 성과도 시장 대비로 10% 이상 초과 성과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는 이제 그 분기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해가지고 이제 초과 성과를 많이 낸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주주에 대한 환원하고 또 상관없이 또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또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매출과 이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섹터가 또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산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산업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죠? 전쟁이 터져서 이제 굉장히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무래도 핵무기는 물론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에 핵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진행되는 행태를 보니까 결국은 재래식 무기에
여전히 의존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탱크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특히 뭐 전투기, 그다음에 뭐 155mm 탄약을 통한 이제 어떤 포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또 사람들이 또 보게 됐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또 드러난 거지만 어떤 드론의 활용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전쟁의 어떤 양상이 또 바뀌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의 일부 이런 방위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는 또 유례 없게 한국은 남북한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는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접목하면서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 경쟁력과 생산 경쟁력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수요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수출 신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크게 돈을 버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동반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 산업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일부 비중을 투자를 했던 부분이 또한 우리가 초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난 분기에 운영 보고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크게 핵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봤을 적에 이렇게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이제 굉장히 업황이 좋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저희가 봤어요. 이미 9월에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세 이슈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 관세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주시장에도 살짝 소폭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좀 생기는 그런 좀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는 사실 지금 그 주식 시장도 이제 상반기처럼 이제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횡보하면서 나름대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회의 그런 역할을 조금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확대한 이런 상법 개정, 그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줄줄이 계속 이미 일부분은 통과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상정이 되고 통과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는 계속해서도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리레이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할인 요인,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할인 요인들이 조금씩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이 종반 성장 펀드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또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좀 더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동반 성장 펀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성과가 이렇게 잘 나왔던 이유, 그 다음에 지금 횡보 국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운용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뭐 자잘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매 분기 끝나면은 이제 운용 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이제 우편으로 송부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분기 운용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그나마 좀 쉽게 해드리려고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